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 합격전략연구소입니다. 공무원 전문 사이트 메가공무원이 공무원 준비 초시생 여러분들을 위해 공무원 시험에 대한 필수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자 준비를 시작하려 하는데 다양한 직렬만큼 정보도 많고 사람들마다 하는 말도 다르고 제도도 너무 복잡해서 난감하셨나요? 지금부터 저희 메가공무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만 고르고 정리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 학력, 성별, 나이, 경력의 차별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수와 승진 체계 등 공무원이 가진 장점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메가공무원은 시험 제도, 채용 절차, 경쟁률 및 합격선, 회독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합격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공무원 시험 제도에 대해 파악하고 오롯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드릴 수 있게 말이죠. 각 채용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것을 알아두면 누구나 흔들리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넓은 범위, 많은 과목을 대상으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암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공부 계획을 수립하고 합격에 가까워지는 공부법을 활용해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요소별로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무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기관이 차이나는 이유는 임용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가직의 임용 주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각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게 되고 지방직의 임용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임용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이 되면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앙부처기관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중앙부처기관에는 정부 세종청사, 정부 서울청사 등의 정부 종합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 관세 등 직렬에 따라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청, 시청,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직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직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합니다. 문제 출제는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업무협약이 갱신되어 지방직과 교육청 공무원 필기시험 문제 출제를 현재와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합니다. 다음은 거주지 제한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국가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고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이 존재합니다. 다만 국가직 중 지역 구분 모집과 지방직 중 서울시는 예외가 적용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수당과 실비 변상 등 총 18종의 수당 체계가 있는 반면 지방직 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가 국가직 공무원에 비해 다양하기 때문에 총 39종의 수당 체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적용되는 수당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이 같은 직무 대비 더 많은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과 관련해서 또 다른 차이는 성과 상여금의 지급 방식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지방직 공무원은 매월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다음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장단점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장점은 지방직 공무원보다는 민원 업무가 적다는 점입니다. 또한 업무 성격 면에서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기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로 업무가 많아 야근이 잦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국가직 공무원의 특성상 전국으로 발령이 되기 때문에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그와는 반대로 연고지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복지 포인트 등 수당 측면에서는 국가직 공무원보다 혜택이 조금은 더 많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행정직 정도를 제외하면 민원 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민원 해결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행사나 재해,
재난 등의 상황에 동원돼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자신의 직렬과 근무 부처에 따라 업무 난이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지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직과 지방직에는 이러한 공통점과 각기 다른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목표 직렬을 설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은 모두 9급의 경우 만 18세 이상, 7급의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직의 교정직과 보호직의 경우 직렬의 특성상 만 20세 이상의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부터는 청년 인재의 사회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20세 이상 응시 가능한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거주지 제한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은 지역 구분 모집 외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 구분 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직렬은 일반행정과 일반행정 우정이 있습니다. 지방직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단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으로 거주지가 제한됩니다. 자세한 거주지 제한 요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방직의 모든 채용 관련 소식은 선발 공고문을 통해 직접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급 행정직군을 기준으로 필기시험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과목은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5과목입니다. 구성은 공통 3과목과 직렬별 전문 과목 2과목으로 전체 5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이때 공통 과목은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국어, 영어, 한국사이며 전문 과목은 직렬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문항수는 과목별 20문항씩 총 100문항을 보게 되며 사지선다형의 형태로 100분간 치르게 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됩니다. 선발 인원이 많은 3개 직렬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에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의 경우 직렬에 상관없이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은 공통으로 응시해야 하며 일반 행정을 지원하게 되면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 개론을 응시해야 합니다. 세무직렬을 지원하면 전문 과목으로 세법 개론과 회계학을 응시하게 됩니다. 고용 노동직의 경우 노동법 개론과 행정법 총론을 응시하게 됩니다. 지방직의 경우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 3과목과 전문 과목 2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일반 행정직을 지원하게 되면 국가직 일반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전문 과목으로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 개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국가직과의 차이점은 지방직 전문 과목에는 지방행정 관련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지방세에 지원하게 되면 지방세법과 회계학을 응시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직렬의 경우 국가직에는 없고 지방직에서만 응시할 수 있는 직렬로 전문 과목으로 사회복지학 개론과 행정법 총론을 응시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직렬에 따라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면서 고정점수 제도가 폐지되고 5과목 원점수 평균으로 최종 성적이 산출됩니다. 이로 인해 전 과목이 배점이 동일해지면서 모든 과목의 고른 학습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특정 과목에 치중한 공부 계획이 아닌 모든 과목을 고르게 공부하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면접시험의 진행 절차입니다. 9급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면접시험은 크게 응시자 교육, 각종 서식 작성, 5분 발표 과제 검토, 신분 확인, 입실, 면접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응시자 교육 및 각종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출석을 확인하고 면접시험 응시 요령에 대해 교육합니다. 또한 개별 면접 과제를 약 20여 분간 작성하며 면접시험 평정표 임해도 작성합니다. 5분 발표 과제 검토 때에는 조별 응시 순서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5분 발표 과제를 검토합니다. 그 후 시험관리관에게 응시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실하게 되면 면접시험 평정표를 면접위원에게 제출한 뒤 착석합니다. 면접은 총 40분 내외로 진행이 되는데요. 5분 발표를 약 10분 내외로, 개별 면접을 약 30분 내외로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위원들이 수험생들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시험 평정표의 예시입니다. 입실하여 면접위원에게 다음의 표를 제출하고 난 후 면접 과정을 거치면서 면접위원들은 해당 평정 요소에 대해 상, 중,
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를 마친 후 면접자들을 우수, 보통, 미흡의 단계로 구분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수 등급의 경우 위원회 과반수가 5개의 평정 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합격하게 됩니다. 미흡 등급의 경우 위원회 과반수가 5개의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하게 됩니다. 보통 등급은 우수와 미흡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수를 받은 응시자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최종 합격이 결정됩니다. 실제 면접을 진행하면서 우수와 미흡을 받는 수험생의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원이 보통의 등급을 받게 됩니다. 즉, 필기시험의 성적이 최종 합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비교해 보았고, 공무원이 되기 위한 응시 자격과 공무원 시험의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1년도 공무원 시험 9급 기준의 경쟁률과 합격선 등에 대해 알아보고 2022년도 공무원 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